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이죠. 2020년 11월 18일. 헬리콥터 한 대가 미국에 있는 유타주 레드락 컨트리에 외딴 협곡을 낮은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기는 유타주에 있는 야생동물관리국 소속이었는데 안에는 생물학자들과 조종사, 승무원이 타고 있었죠. 이들의 업무가 뭐였냐면 사막에 서식하고 있는 큰뿔 야생양의 개체수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공에서 사막을 탐색하던 그들에게 아주 낯선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기다랗고 금속으로 된 물체가 협곡 사이에서 반짝 빛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조종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돌려서 그 물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게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금속 기둥 하나가 마치 땅에서 우뚝 솟아오른 듯 이런 사막 한가운데 단단히 박혀 있는 겁니다. 당시 조종사는 내가 일생에 비행을 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이었다라고 회상하는데요. 이후에 가까운 곳에 헬리콥터를 착륙시키고 이 기둥 근처로 다가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 실제 영상 보시죠. Explorers go down to investigate the alien life form. 자, 우리가 밑에 있는 그 외계 생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뭐 이렇게 약간 농담조로 얘기하고 있죠.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와, 저게 진짜로 여기서 발견됐다고요? Okay. 좀 더 가까이서 찍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유롭게 웃고 계세요. 굉장히 높이가 있어 보이죠? 사람의 머리 위로 훌쩍 올라가니까요.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게 접근이 결코 쉽지 않은 협곡에 기둥이 박혀 있다는 게 정말 너무도 이상합니다. 이 미스테리한 기둥은 3m 길이에 측면의 너비가 58cm 정도였고요. 삼각형 단면 모양이에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비율과 마감까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작한 후에 이곳에 심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이 기둥이 발견된 협곡은 차로도 걸어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심지어 여기서는요,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져다 준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주변에는 사람 발자국은 물론 자동차 바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11월 20일이었어요. 유타주 공공안전국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미스테리 기둥의 존재를 알렸고요. 소식이 빠르게 번졌죠.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안전국이 혹여 이 사람들이 기둥을 좀 보기 위해서 여기를 찾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이 누굽니까? 호기심에 가득 차서 구글 어스를 통해서 기둥의 위치는 물론 언제부터 이 기둥이 협곡에 박혀 있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유타주 산호아 카운티 로카트 분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기둥의 위성 사진이 확인됐고요. 2015년 8월과 2016년 10월 사이에 그곳에 최초로 나타났다는 것을 추정해냅니다. 그렇다면 지난 4, 5년 동안이나 이런 기둥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곳이 워낙 험한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 8월과 2016년 10월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조사를 계속했죠. 그러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기둥이 발견된 근처에서 미국의 SF 스릴러 드라마 웨스트월드가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게 혹시 그 촬영을 한 후에 미처 수거를 못한 어떤 소품은 아니었을까요?
한편에서는 이 기둥의 출처보다 외관에 더 집중했습니다. 기둥의 모양을 잘 보니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검은 비석과 너무도 섬뜩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검은 비석은 외계 문명의 상징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화의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원숭이들이 있는 거. 응? 오, 이거 비슷한 데 있네요. 보시면 외관도 비슷하고 이 사막 돌 사이에 있는 것도 아주 유사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혹여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해서 이런 표식을 심어놓고 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수많은 가설 속에서 기둥을 최초로 발견한 유타주 당국이 외계인설은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이게 어떤 예술가의 어떤 설치 미술 작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 미니멀리스트로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 존 맥크라겐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라요. 사진 속에 보시면 이게 그가 2011년 발표했던 페어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보셨던 사막 기둥과 너무도 닮아있죠. 게다가 맥크라겐은 평소에도 공상과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뭐 시간 여행에 외계인까지 오래전부터 믿어왔다고 또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럼 이 기둥이 설치 미술의 일환이구나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추정으로 퍼지게 됩니다. 게다가 1997년부터 이제 그의 작품을 전시해온 그 갤러리 직원 또한 이 기둥의 모양을 보니까 스타일도 그의 작품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무게가 실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존 맥크라겐은 지난 2011년 76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네티즌들이 추측한 기둥의 출몰 시기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망한 지 4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누군가 그의 작품을 사막 한가운데 옮겨놨다? 그래서 그의 측근들한테 물어봤죠. 가족과 친구, 담당했던 딜러들 역시 그가 유타주의 작품을 숨겼다는 어떤 힌트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맥크라겐의 아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과거였던 2002년 5월에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내 작품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두고 싶다. 혹시 아들이 한 건 아닐까요? 한편 이 기둥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면서 협곡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중에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기자단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기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는 일단 인근 야영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8일 토요일 다시 한 번 더 가서 좀 자세히 보자 라는 의견이 합쳐졌고 협곡으로 향하게 되는데 가던 중에 돌아오던 관광객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둥이 없어졌어요. 에? 분명 전날 오후까지 기자들이 사진 찍고 멀쩡하던 기둥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기둥이 없어졌습니다. 밑에 삼각형 모양의 자국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이건 처음 이 사막에서 기둥이 발견된 지 9일 만의 일이었어요. 정말 이거 너무 미스테리한데요.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그 대형 금속 기둥.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하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마리노와 여자친구 세라. 근데 그들도 금요일 밤에 이 금속 기둥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좌표를 찍고 협곡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그 금속 물체 같은 걸 실은 트럭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이때 마리노가 여자친구한테 야야야 저기 유타 기둥 있네 하면서 농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죠. 그들이 협곡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둥은 사라진 상태였으니까요. 목격자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사진작가 로스 버나드는 자신이 직접 기둥이 옮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금요일 오후 8시 40분쯤 이제 기둥을 다 관찰하고 막 짐을 싸서 돌아가려던 참인데 협곡 위에서 웬 무리의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관광객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성 4명이 내려오더니 그중에 2명이 기둥으로 다가가서 막 힘줘서 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넘어졌고 남성들은 기둥을 부순 후에 이 파편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때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사막에 이런 쓰레기를 남겨둬선 안 되지. 이건 자연경관을 해치는 오염물이야. 라는 대화였는데요. 그걸 보고 있던 버나드는 좀 충격적이고 좀 얼어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이 버나드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적어도 약 6, 70대의 차들이 왔다 갔다 여기 이제 관광하려고 협곡을 들락거렸고요. 여기 사실 주변엔 도로도 주차시설도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이 점점 훼손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드디어 이 기둥을 옮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상대로 환경보호 운동가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었던 앤디 루이스는 우리가 기둥을 해체한 것은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11월 27일 미스테리한 기둥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논란은 잠잠해 드는 듯 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인 12월 1일, 이번엔 완전히 지구 반대편인 루마니아 북동부 산악지대 네암츠라는 곳에서 길이 2.8m의 금속 기둥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 정말 당황했던 건 루마니아 당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이 고고학적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허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금속 기둥이 여기 떡하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면 이전에 그 유타주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표면에 약간 용수철 모양의 둥근 무늬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금속 기둥이 받아왔던 이 뜨거운 관심이 루마니아로 쏠립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사흘 후 기둥 역시 이 파여있는 흔적만 담긴 채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 6일입니다. 이번엔 영국 화이트 섬에 살던 20대 남성이 집 앞 해변을 산책하다가 낯선 물체를 발견했는데 바위섬 사이에 있는 건 금속 기둥이에요. 높이가 약 3m고요. 금속이 아주 반짝 빛나고 있어서 눈에 쉽게 띌 수 있었다고 해요. 아니, 루마니아에서 다시 하루 이틀 만에 영국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수십 개의 기둥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곳곳에 심었다가 옮기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얼마 후입니다. 12월 10일이에요. 핀란드 공영방송사는 중세시대 성 올란빌리나 성 언덕에 2.5m 높이의 금속 기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 기둥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 그저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다. 에? 아주 애매모호한 발표죠. 이 밖에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등지에서 의문의 기둥은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 몇 개는 뉴스를 이제 듣고 지역 예술가가 뭔가 모방을 한 작품들을 심어놨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웃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기둥들은 여전히 출처가 모호합니다. 한편 영국 화이트섬 해변가에서 기둥이 발견된 12월 6일, 그것과 같은 날이었던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였습니다. 이 원래는 되게 인적이 드문 이런 사막이나 산 위에서만 등장한다는 공식을 깨고 도심 한가운데 이 미스테리 기둥이 목격된 거예요. 번화가의 사탕 가게 앞에 세워진 3m짜리 기둥이었는데 이건 사실 알고 보니까 매장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탕 가게 주인의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은 소상공인들을 내가 응원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 덕에 가게에는 손님이 북적이게 됐죠.
3개월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스테리 기둥이 화제가 된 이래 이 기둥을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예술가 집단도 등장했습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하나로 5천만 원을 내면 제작해주고 배송해주고 설치까지 원하는 곳에 해줄 수 있다라면서 본격적인 기둥 심기 사업을 벌이고 있을 정도죠. 뭔가 그 미스테리한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원래 어디서 온 걸까요? 혹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어떤 지자체들의 고도의 마케팅? 그러기에는 발견되는 나라가 정말 너무 제각각이죠. 미국, 영국, 루마니아, 핀란드까지.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사람이 만든 조형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지구를 탐사하고 있는 외계인들의 행각일까요? 그 진실 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12월 29일 주간 월드뉴스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기사였는데요. 누가 봐도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선을 확 끌게 되죠. 이건 1845년, 즉 그때로부터 153년 전에 북극 탐험을 하다가 사망을 해서 얼음 무덤 속에 묻혀있던 영국 선원의 시신을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보존을 해서 부활시켰다는 기사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153년 전에 이 얼음 무덤에서 거의 죽고 나서 막 몸이 얼려졌을 상황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다시 완벽하게 보존해서 부활시켰다고? 살아나게 했다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실험을 진행한 사람은 헤르만 리히터 박사. 그의 보고서에는 현재로서 이 선원은 건강상 아주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부축을 받고 걸을 수 있을 정도고 주변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153년 만에 깨어났잖아요. 그가 지금이 180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돛을 단 배가 가장 빠른 운송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병원 안에 있는 전구를 보고도 매우 겁을 먹고 이런 혼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어있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를 헷갈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서요. 유럽의 다른 신문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아니, 북캐나다에 있던 이 무덤에서 이건 시신을 훔쳐온 게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들은 비밀스러운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이건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헤르만 리히터 박사는요. 당신들 생각해봐라. 어쨌든 내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고 영국 선원이 이대로 회복만 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되살아난 사람의 이름은 존 토링턴이었어요. 그는요, 1845년 프랭클린 경이 128명의 모험가들을 이끌고 300마일이 넘는 북서쪽으로 항해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북극 탐험을 하던 중 선원들 일부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여기 얼음 무덤을 만들어줬고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곳에 묻혀 있었죠. 거기에 존 터링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실제의 모습으로 알려진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83년이 돼서야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과거에 북극 탐험단 그들이 어떻게 갔었지 하고 이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피부 조직 샘플을 채취한 후에 다시 시신을 매장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존 토링턴의 사망 원인이 납 중독이라고 밝혀집니다. 납 중독?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북극 탐험 중에 주석으로 된 통에 담겨져 있던 어떤 비상식량을 계속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납에 중독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때 헤르만 리히터 박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팀을 이끌고 가서 존 토링턴의 시신을 무덤에서 몰래 꺼냅니다. 그리고 독일로 들여와서 이제 실험을 했죠? 그러다가 그를 부활시킨 거예요. 정말 이 믿지 못할 이야기. 이게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이 헤르만 박사가 이 부활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냉동 인간의 부활을 아주 일상적인 미래의 기술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주장과 함께 여기에는 새로운 의약품이 있다라고만 말하게 되는데요. 1998년에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과학계는요, 와, 이거 정말 미쳤다 하면서 이제 엄청난 세상이 올 거야 하면서 새로운 센세이션을 기대했지만 이 세기의 발견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들통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1983년에 맨 처음 존 토링턴의 시신을 발견했던 과학자들이 그때 이제 사망 원인을 조사하려고 시신을 해동해서 부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사망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5년 후에 이 헤르만 박사가 비밀리에 시신을 훔쳐가서는 마치 실제 냉동인간이 되살아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언론을 속여왔던 겁니다. 정말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과학자의 무모한 사기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냉동인간이라는 아주 신비한 소재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점점 생기면서 더 알아보던 중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실제로 냉동인간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회사는 이미 언론에 알려지기 수십 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알코어 생명연장재단. 에? 이게 사실이에요? 처음 이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단층 건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회사가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확장한 후에 지금은 완전히 이전을 한 상태죠. 자, 회사 내부 가장 인상적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통이 있고 알코라는 회사 로고가 붙어 있죠. 이 내부 사진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냉동 탱크 같이 생긴 거 옆으로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에 이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짜르르르. 알고 보니까 이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알코어 회사에 보관된 냉동인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도 있고요. 동양인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재 대기 중인 냉동인간 신청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얼려져 있는 냉동인간은 약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그런 황당한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냉동인간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냉동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법적으로 냉동인간이 되려면 의사가 먼저 사망신고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 당사자는 자기가 죽기 전에 냉동인간을 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데 자, 의사가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라고 딱 선고를 하는 순간 알코올 회사는요. 시신을 차가운 온도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혈액이 굳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혈액을 굳지 말라고 이 방지제를 투여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세포가 손상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심장의 혈액을 다 빼내고 동결 방지제를 투여한다고 해요. 그런 뒤에 이제 체온을 냉각한 후고 밀봉시켜서 냉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영하 196도가 되는 액체 질소 캡슐에 시신을 넣어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회사에서는 냉동인간 상태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 next step is stabilization. 자, 일단 사망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Necessary before we can 시신을 옮기게 되죠. 물론 이거는 모형일 겁니다. we immediately start external cooling of the patient, 이렇게 얼음팩을 넣어서 circulating icy water 온도를 낮추게 되고요. to what is of listed alcohol, 16 different medications. 네, 계속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Facility 뭐 고객을 모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to cardiopulmonary support.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의료진들이 들어갑니다. Clinically dead, we're restarting.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수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들을 빼낸다고 해요. Cooling, protecting the cells against various forms of damage with this chemical cocktail. Then we will transport the paper Arizona. And at that point, done 네, 자, emergency 이런 식으로 해서 operation, in that case, to remove the body fluids and the blood and replace them. 몸 안에 있는 어떤 액체를 In a local case, 제 밖으로 다 빼내게 되는 거죠. and then 그래야 손상을 막을 테니까요. much fluid, with much water from the body of damaged and cell membranes. 이게 Replaces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정말 이 영화와도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냉동인간이 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이 이곳에 가서 나는 냉동인간이 될 겁니다라고 신청을 하실 때 만약 머리와 신경만을 냉동하겠다 하는 경우는 약 8만 달러,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신을 냉동할 경우에는 약 1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가격이 측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인간을 냉동화시키는 것에 아주 복잡한 과정일 것 같지만 지금까지 설명으로만 들어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액체 질소 같은 걸로 사람을 갑자기 얼렸다가 뭐 몇 년 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일까요? 냉동인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요, 이 이론이 아직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아무도 안 깨워봤어요. 그러니까 우린 몰라? 이런 식인가요?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연구팀에서는 실제로 생명체를 이렇게 냉동했다가 소생시킨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1950년대부터 이런 냉동 실험은 계속되어 왔다고 해요. 알코사의 경쟁사가 또 있습니다. 트랜스타임스의 연구원이 어떤 연구와 또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개한테 혈액 대체제를 주입을 하고 얼음으로 둘러싸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혈액순환 없었고 심장박동 없었고, 그러니까 잠깐 죽음의 상태가 됐다, 그런 걸 확인했는데 이내 개가 다시 부활합니다. 뭐 그렇다고 전해져요. 물론 이게 시간이 매우 짧았고 생체 구조가 개하고 사람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럼 나도 냉동인간이 돼서 더 나은 미래에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신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즉 해동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 아닐까요? 이제껏 되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어떤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든 말든 최근까지 이 알코 회사에 1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나도 죽고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냉동인간이 되기를 자처할까요? 영원히 살고 싶은 어떤 불로장생의 염원?
아니면 지금보다 더 발전한 미래에 살아보고 싶은 궁금증? 아니면 정말 현대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100년 혹은 200년 후에 다시 어떤 치료법이 개발되면 그걸로 몸을 정상화시키고 싶은,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냉동인간. 저는 미스테리에서 소개를 했지만 사실 이 의료과학에서는 생명 연장 프로젝트의 최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인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사는 죽음의 새로운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은 정말 냉동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냉동인간의 기술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